실장님. 네. 뭐 중고차 이때까지 쭉 팔아오시면서 네. 느낀 점 없습니까? 7년, 8년 정도 중고차를 팔면서 느꼈던 점이 궁금한 거지. 이제. 네네. 날로 내 경험치를 먹으려고 그냥 물어보는 거네. 맞죠, 맞죠. 내가 그러면 오늘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얻을 수 없는 내공, 경험치, 노하우, 별건 아닐 수 있지만 뻔하진 않는 그런 노하우를 오늘 설명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할 때 여러분들 뭐 통풍 시트, 썬루프, ASCC 이런 옵션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 근데 의외로 이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계기판 옵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이 있고 우리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두 개 다 상관없지 않느냐, 또는 레이싱 차량은 아날로그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하기에는 전자식 계기판이 훨씬 더 이쁘고 시향성이 좋고 되팔 때도 더 잘 팔리고 그 옵션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쁘지 않죠, 아날로그 계기판? 네, 나쁘진 않습니다. 심지어 옵션 뭐 있습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넣어볼게요. 뭐 있습니까? 라운드 뷰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 뭐 있습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갑니다. 풀옵션이죠. 썬루프도 있어요. 썬루프도 있어요. 제가 이 차를 팔라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전자식 계기판이 이 차 뭡니까? 그랜저입니다. 급이 뭐가 더 높아요? K9보다 높죠? 맞죠? 근데 실내가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위에 썬루프 없죠? 네, 썬루프도 없고 어라운드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다른 옵션 다 빠졌는데 이 옵션 있으니까 차가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기판 옵션을 많이 무시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계기판 옵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 계기판 옵션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는 거 선택하셔라.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도 없습니까? 자동차 업계 종사자분들이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엔카, 거기는 플랫폼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인식시 중고차 딜러 하기 전에 그거 몰랐죠? 네.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인 줄 알았죠? 네네, 맞아요. 옛날에는 했었어요. 지금은 광고 대행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심지어 수기 입력입니다. 성능 기록부 같은 게 수기 입력이에요. 몰랐죠? 네, 일반인들도 그러면 엔카에다 올릴 수 있네요. 올릴 수 있다니까. 위에 뭐 붙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뭐 배지처럼 붙는 거.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서 사면 안전하겠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플랫폼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플랫폼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시라. 그리고 그 플랫폼은 개인도 이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시원하게 또 한 개 말씀드릴게요. 성능 기록부 있잖아요. 성능 기록부. 네네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새로 생겨서 의무 가입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능 기록부라는 거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상사로부터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능 기록부를 어떤 곳에서 받으면 조작을 했네, 잘못됐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 성능 기록부를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자동차보증진단협회가 공신력이 있고 그만큼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둔 거예요. 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성능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차 구매하실 때 성능 기록부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봅니다. 그래, 그거 믿고 이제 사고가 있네, 없네, 누유가 있네, 누유가 없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도 이 같은 업계 종사자분들 보면은 말을 아끼고 싶은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식 씨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자 처리 안 해주고 차 상태가 개판인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 그거 보면 다 양호 찍혀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어디서 성능을 받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직접 눈으로도 꼭 확인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성능 기록부를 맹신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능 기록부가 그러면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데서 받으면 책임을 진다 했잖아요. 성능 기록부를 또 잘 활용을 하면 보증 접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1개월 또는 2,000km, 2개월 또는 3,000km 뭐 이런 식으로 보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신 거예요, 중고차를.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워런티까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한국진단보증협회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워런티를 해드리는데 비용을 적게 내고 1년 동안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인식시 보통 한번 오면은 고객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엔진오일 한번 갈고 공기압도 한번 보고 브레이크 패드도 한번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 30 깨지죠? 네. 보통 한 번 가면 2, 30 깨지는데 그 돈을 그냥 워런티 가입을 해버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편안하게 받는 겁니다. 보증 수리를. 진짜 발로 뛰어다니고 피땀 흘린 미팅하고 뭐 해가지고 따는 겁니다. 제가 심심해서 미팅을 해볼까? 이게 아니고 피땀 흘려가면서 미팅해가지고 따는 거니까 활용을 좀 잘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실장님 그냥 심심해서 뭔 소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판매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판매를 하시는 고객님도 마찬가지고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려고 하면 돈을 비싸게 줘야 될까요? 싸게 줘야 될까요? 비싸게 줘야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1년에 끼케 해봐야 거래를 몇 번 합니까? 한두 번 합니까? 많아도 10번 이하 아닙니까? 저희는 한 달에 최소 10번이면 최소 10번. 많이 맡기니까 그 해당 업체에서 싸게 해준단 말이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이 거래를 주느냐에 따라서 더 싸게 하고 덜 싸게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더 싸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라고 하면 내가 이 차를 수리 안 하고 팔 테니까 가격 좀 잘 쳐달라고 하시면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판 수리 안 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리가 안 된 상태면 그 앞에서 바로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 판에 수리하는데 견적 받아보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20몇만 원 달랬어. 우리 한 판에 10만 원도 안 합니다. 와 그렇게 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게 금액적으로 더 이득이다. 여러분들 또 차 구매하실 때 뭐 많이 보십니까?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 신조 차량이랑 용도 변경 이력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1인 신조 한 명에서 이 차량을 운행을 했고 관리를 했다는 게 1인 신조 차량이에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 없다는 거는 렌트 이력이 없다는 차량. 자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1인 신조 차량 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차가 아니라고 해도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1인 신조 4글자라는 게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4글자만 믿고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1인 신조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용도 변경이 3년 전쯤만 해도 렌트카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은 차를 못 사실 겁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1인 장기 렌트, 리스 차량, 법인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도 변경이라는 틀 자체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차 상태가 좋은 1인 신조차 좋죠. 하지만 1인 신조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라. 물론 용도 변경 없고 렌트 이력 없으면 좋죠. 하지만 용도 변경 있다고 해서 항상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없어요? 또? 너무 많이 푸는데 오늘. 또 한 개 말씀드릴게요. 이런 차량이 있어요. 보험 이력은 없는데 사고는 있는 차량. 그러니까 보험 이력이 내 차 피해가 빵원입니다. 근데 성능 기록부를 보니까 외판 교환하고 몇 개가 있어. 그런 차량은 조금 거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뭐 렌트카 업체든 회사에서든 뭔가 과실로 인해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 사비로 현금으로 차량을 수리했다 라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사고뿐만이 있는 건지를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찝찝합니다. 차라리 보험 이력이 있으면 이 보험 이력이랑 이 사고랑 대충 금액을 맞춰보면은 이 사고가 맞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보험 이력이 너무 깔끔하니까 정말로 이것만 수리를 했는지 이 외의 것도 수리를 했는지 찝찝합니다. 그리고 대팔 때에도 본인이 설명을 해야 돼요. 전차주가 사고 낸 거잖아. 내가 사고 낸 게 아닌데 그렇다더라 라는 거를 내가 어필을 하고 팔아야 돼요. 반대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성능상 사고 이력은 없고 완전 무사고 깔끔해. 근데 보험 이력이 한 1000만 잡혀있네? 그건 뭐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첫 번째 실력 없는 성능장에서 성능을 잘못 받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성능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철판 다르죠? 범퍼를 교체했는데 범퍼에 뭐 센서, 공인비 뭐 해가지고 비싼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범퍼 수리 비용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휠 타이어 성능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체. 우리 도로 주행하다가 하체에서 뭐 판 스프링 이런 거 팍 튀어올라서 하체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지턱 잘못 넣거나 그런 경우에는 성능상 들어가지 않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체를 올가리 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팔 때 보험 이력이 찝찝한 만큼 그것도 또한 설명을 하고 팔아야 된다. 실장님 또 없어요? 좀 그만 좀 따라
일 좀 합시다. 자, 저거 보이세요, 저거? 저 차 뭡니까?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죠? 네. 자, 따라가십시오. 아반떼는 아반떼는 미치게이다. 미치게이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가가 정말 안 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대충 아반떼 타시면은 절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특히 신차로 구매하셔도 타다가 팔아도 손해볼 일은 없고 중고차로 타다가 팔면은 잘하면은 이득 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1년 타다가 아반떼 팔았는데 이득 보신 분이 있으십니다. 저한테 구매를 해서 다른 데 팔았는데 이득 봤다고 연락 오신 분도 있으시고 아반떼는 미치게이다.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고 나서 아니면 내 차량을 점검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현대차 타면은 현대 블루엔지 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인시 씨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말할게요. 네네. 브랜드 인증 센터는 생각보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해요? 예, 예. 네, 인식 질문 나쁠까봐 말할까 말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숙련된 정비공, 정비사를 쓰려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다가 다 나갑니다. 어디 가세요? 그분들 나가서. 카센터 차립니다. 카센터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앞에 카센터 사장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소를 찾아가실 때도 무작정 그 브랜드 네임만 믿고 와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거기 가서 눈탱이 방탱이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만한 베어링 한 개만 수리하면 되는 건데 통으로 수리를 하거나 그 문제가 아닌데 여기 수리하고 저기 수리하고 아닌 것 같네요 저기 수리하고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을 관리하기 좋은 데는 실력 있는 정비소를 잘 보시고 소개를 받으시거나 정하신 다음에 내 차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정비소 갈 때 실장님한테 연락하면은 부산 수원은 가능합니다. 부산 수원은 제가 제 협력업체 다 공유해드리고 가실 때 제가 연락해드립니다. 그럼 싸게 됩니다. 요것도 제가 또 사고차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전에도 약간 악플 같은 거를 많이 받았었는데 전손 차량, 부할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판매를 안 합니다. 우리 지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시키는 게 전손 차량이랑 부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기가 굉장히 힘들고 싸게 산 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판매를 안 한다. 내가 판매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리고 이 잡다한 튜닝을 하지 마십시오. 구화방 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왕년에 방방거린 거 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까지 타신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런 튜닝은 한철이었고 요즘 튜닝은 약간 변경이 돼서 고급화가 됐습니다. 고급 차량에 고급 튜닝을 하는겁니다. 벤츠, 브라부스, 캠핑카, 의전 시트 튜닝 그런 튜닝을 하실 거면은 돈을 아끼지 말고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엠블럼 갖다 붙이고 여기 휠 갖다 붙이고 이상한 해골 스티커 붙이고 막 빼빼로 갖다 붙이고 빼빼로 갖다 붙여 뿔 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은 차에 더 안 좋고 얄궂은 배기 이런 거 하면은 차량 오히려 감가됩니다. 나중에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정말 부자가 많아서 많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있어서 겁없이 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득 수준이나 캐피탈 할부 조회나 이런 걸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을 살 형편이 안 되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위에 나가보면은 BMW, 벤츠 보면 우아합니까? 포르쉐도 우아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되면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도 우아 안 합니다. 요즘에 알파 로메오 정도 봐야 카메라 끄고 이렇게 찍는잖아요. 비정상화의 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고 저는 비싼 차량을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이지만 제가 판매하는 차량들 대부분 보면 이런 소나타, 그랜저, 감가가 비교적 덜하고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차는 여러분 소모품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이에요. 물론 그 가격대가 억대가 넘어가고 희귀한 차량이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차량을 구매하실 게 아니라면 자동차에 큰 힘을 빼지 마시고 차라리 부산카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차량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정말로 가감 없이 문제없는 차량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걸로 타고 다니시다가 또 저한테 판매를 하시고 더 좋은 차로 올라가시고 그런 맛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느꼈던 겁니다. 와 오늘 꿀팁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네요 오늘. 자 이제 차 매입하러 가야 됩니다. 자동차 매입도 합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